스프린트가 터져나오는 순간 상대 수비수의 발목이 먼저 꺾였고 완벽하게 공간을 찢어내며 골문 구석을 겨냥하던 바로 그 찰나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쇳소리가 그라운드를 갈라버립니다. 공을 완벽하게 탈취하고 수비수 2명 사이를 유려하게 빠져나가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려던 손흥민의 질주가 허무하게 멈춰섰고 주심의 손가락은 오히려 반대편 샌디에고의 진영 프리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물론이고 공을 빼앗겼던 상대 수비수조차 자기가 파울을 당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심을 바라보던 그 기묘한 정적. 이것이 바로 이번 경기를 관통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결정적인 장면의 시작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정이 경기 내내 단 한 명의 선수에게만 집요하게 반복되었던 걸까요? 경기 시작 전부터 샌디에고가 준비해온 전술적 밑그림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파괴력을 지닌 손흥민의 첫 터치 공간을 원천 봉쇄하고 그가 공을 잡고 가속을 붙이기 전에 거친 몸싸움과 육탄 방어로 리듬을 무너뜨리겠다는 노골적인 계획이었죠.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수비 전술의 성공 여부는 심판의 판정 기준이라는 거대한 변수와 맞물려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공격수가 정당하게 어깨를 집어넣고 무게중심을 이용해 공을 지켜내는 플레이를 수비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경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경기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불행하게도 이날 경기장을 지배한 휘슬은 전자의 손을, 그것도 오직 샌디에고 수비진의 손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초반 10분 동안 펼쳐진 장면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특유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부지런히 오가며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려놓고 있었죠. 샌디에고의 미드필더진과 포백 라인은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은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고 그가 전방 압박의 타이밍을 잡고 달려들 때마다 수비 라인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센터백의 빌드업 경로를 예측하고 대각선으로 몸을 던져 발을 뻗는 순간 상대 수비는 당황한 나머지 공을 뒤로 흘리며 밸런스를 잃고 넘어졌습니다. 공을 먼저 건드린 것도 정당한 궤적으로 접근한 것도 손흥민이었지만 주심의 입에 물린 휘슬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울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수비수가 넘어진 이유는 손흥민의 파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스텝이 꼬였기 때문이었는데도 주심은 손흥민이 뒤에서 미는 동작이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스처를 취했죠. 손흥민은 두 팔을 벌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호하게 물러서라는 주심의 차가운 손짓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 흐름이라면 전방 압박, 성공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어야 할 타이밍마다 이렇게 맥이 끊겨버리니 팀 전체의 공격 템포가 서서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공격수는 상대의 거친 수비와도 싸워야 하지만 심판에 보이지 않는 선입견과도 싸워야 하는 최악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셈이었죠. 샌디에고 선수들은 영리했습니다. 주심이 손흥민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몸싸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눈치챘거든요. 손흥민이 공을 향해 다가오기만 해도 살짝만 부딪히며 과장되게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휘슬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공을 잡고 돌아설 때 샌디에고 수비수들이 등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발목을 툭툭 치는 거친 접촉에 대해서는 주심의 관대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거나 아예 휘슬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파울콜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선수가 느끼는 심리적 피로감과 무력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 20분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동료의 패스를 받으려던 손흥민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수비수의 역동작을 완벽하게 이끌어내며 첫 번째 터치로 공을 자기 진행 방향에 가져다 놓았고 즉시 가속 페달을 밟아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각도를 확보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따라오던 상대 풀백의 손이 손흥민의 허리춤을 명백하게 잡아채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며 다음 플레이로 연결하려 했지만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시도한 슈팅은 힘없이 빗맞고 말았습니다. 파울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플레이를 이어가려 했던 선수의 투지가 오히려 페널티 박스 근처 프리킥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손흥민이 거기서 영악하게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면 주심은 어떤 판정을 내렸을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언제나처럼 공을 향한 집념으로 버텨냈고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이 불공평한 판정에 무게추에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뺐으면 파울이고 상대가 손흥민을 잡아끌면 정당한 경합으로 치부되는 이 기형적인 판정 기준은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LAFC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술적인 우위나 개인의 기량 차이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라운드 전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의 표정에는 서서히 짙은 답답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칠게 항의하다가 불필요한 카드를 받아 팀에 부담을 주는 대신 더 영리하고 더 빠른 타이밍으로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패스와 침투를 시도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죠. 전반 35분, 미드필드 진영까지 깊숙이 내려와 볼을 받아준 손흥민은 원터치로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날카로운 롱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려 있던 틈을 타 완벽한 오픈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어진 크로스가 문전으로 쇄도하던 공격진의 머리를 겨냥했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기회들은 하나같이 상대의 허를 찌르는 번뜩이는 클래스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찬스들이 무산된 후 상대의 단 한 번의 역습 상황에서 뼈아픈 실점이 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전반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샌디에고의 롱볼 역습 한 번이 우리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혼전 상황 끝에 샌디에고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며 0대1의 리드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수비 집중력 결여가 만들어낸 실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 내내 이어진 불합리한 판정으로 인해 공격 템포가 끊기고 팀 전체의 에너지가 소모된 악영향이 고스란히 깔려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스코어는 0대1로 뒤지고 있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았던 전반전이었기에 아쉬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후반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LAFC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며 동점골을 향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과 중앙 프리로를 오가며 상대 수비진을 휘젓기 시작했고 샌디에고는 노골적으로 전원 수비 태세로 전환하며 페널티 박스 주변에 두터운 버스를 세웠습니다. 후반 12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환상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수 2명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습니다. 손흥민 특유의 가마차기 각도가 열리는 바로 그 찰나였죠. 다급해진 샌디에고, 수비수는 다리를 뻗어 손흥민의 진행 경로를 가로막았고 손흥민의 발이 상대 수비수의 다리에 걸리며 넘어졌습니다. 페널티킥이나 박스 바로 앞 위험 지역에서의 프리킥이 주어져야 마땅한 완벽한 반칙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심의 입에서는 또다시 침묵만이 흘러나왔고 오히려 손흥민을 향해 시뮬레이션을 경고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일어나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면 상대 수비수의 발이 공에는 전혀 닿지 않은 채 손흥민의 정강이와 발목을 명백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혀 있었습니다. VAR실에서도 교신이 오가는 듯 잠시 경기가 중단되었지만 결국 주심은 온필드 리뷰조차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숙계시켰습니다. 벤치에 있던 코칭 스태프들은 격렬하게 항의했고 관중석에서는 엄청난 야유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미 내려진 주심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묵묵히 흙투성이가 된 유니폼을 털고 일어났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억울함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주심의 기괴한 판정 기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손흥민이 공중볼 경합을 위해 점프를 뛰면 정당한 헤더, 시도조차 상대 수비수를 위해서 눌렀다는 이유로 차징 파울이 선언되었고 손흥민이 상대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며 공을 뺏어내면 공을 먼저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태클이라는 명목으로 상대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축구 경기에서 허용되는 신체 접촉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격수 손흥민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경기가 후반 30분을 넘어가면서 샌디에고 선수들의 시간 끌기 행태는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작은 충돌에도 경기장에 드러누워 고통을 호소했고 스로잉과 골킥 상황마다 시간을 지연시키며 경기 흐름을 끊어먹었죠.
하지만 주심은 이러한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장의 옐로카드도 꺼내 들지 않은 채 그저 구두 경고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일본이 아쉬운 상황에서 빠른 템포로 경기를 재개하려던 손흥민이 상대 선수를 향해 빨리 일어나라는 제스처를 취하자 주심은 오히려 손흥민에게 다가와 엄격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는 기막힌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41분 중원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수비수 3명 사이를 단독 드리블로 뚫고 들어가며 박스 중앙으로 날카로운 컷백 패스를 배달했습니다. 쇄도하던 동료 미드필더의 발에 완벽하게 얹힌 결정적인 슈팅 찬스였지만 공은 야속하게도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며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머리를 감싸 쥐며 아쉬워했지만 곧바로 박수를 치며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캡틴으로서 그리고 에이스로서 팀을 끝까지 이끌어가려는 그의 투혼은 경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어진 추가 시간은 6분. LAFC는 골키퍼까지 세트피스에 가담시키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코너킥 상황, 손흥민이 차올린 날카로운 궤적의 킥이 문전으로 빨려 들어갔고 공격수들의 머리를 스치며 골문 구석으로 향했지만 샌디에고 골키퍼의 믿을 수 없는 슈퍼세이브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튕겨나온 세컨드 볼을 향해 손흥민이 재차 쇄도하며 발을 뻗었지만 상대 수비수 3명이 몸을 던져 육탄 방어를 펼치며 걷어냈고 그 순간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긴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0대1 너무나도 뼈아프고 허탈한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90분 내내 상대의 거친 수비와 주심의 일방적인 휘슬 속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였던 그의 유니폼은 땀과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상대 샌디에고 선수들은 마치 결승전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얼싸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제 분위기 뒤편으로 홀로 걸어 나오는 손흥민의 쓸쓸한 뒷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팬들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력으로 진 경기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지만 이날의 패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의 연속이었기에 그 아쉬움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경기가 끝난 뒤 믹스트존과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현지 언론과 매체들의 취재 열기 속에서 마이크를 잡은 샌디에고의 핵심 수비수와 감독의 입에서 믿기 힘든 고백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보통 승리한 팀은 자신들의 완벽한 전술과 선수들의 뛰어난 수비력을 자화자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 후 샌디에고의 인터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신들의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뉘앙스에 솔직하다 못해 충격적인 발언들이 현지 기자들의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히기 시작한 것이죠. 샌디에고의 수비 라인을 진두지휘하며 경기 내내 손흥민을 전담 마크했던 베테랑 센터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클래스의 공격수를 막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악몽이었는지를 토로하던 그는 뜻밖에도 주심의 판정 성향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의 첫 터치와 가속력은 우리가 평소 리그에서 상대하던 선수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며 오늘 땐 그는 만약 심판이 초반부터 손흥민의 정상적인 경합과 턴 동작을 모두 파울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면 우리 수비진은 전반 20분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손흥민이 공을 잡고 돌아서려 할 때마다 살짝만 접촉이 있어도 심판의 휘슬이 우리 쪽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고 수비수로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며 심판이 손흥민의 강력한 압박과 터치의 유도, 엄격한 잣대를 대준 덕분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상대팀의 핵심 수비수조차 손흥민에 대한 판정이 비정상적으로 엄격했음을 인정하고 그 덕분에 자신들이 실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이었죠.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의 사령탑 역시 공식 기자회견에서 승리의 기쁨을 표하면서도 손흥민 봉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매우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긴 것은 선수들의 헌신적인 수비 덕분이지만
손흥민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솔직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 중에 주심이 가져간 피지컬, 경합에 대한 판정 기준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손흥민 같은 탑클래스 선수는 템포와 리듬이 생명인데 오늘 심판의 휘슬은 손흥민이 리듬을 타려고 할 때마다 절묘하게 그 흐름을 끊어놓았고 그것이 우리 팀에게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 팀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현지 취재진 사이에서도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패배한 팀의 감독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핑계를 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승리한 팀의 감독과 수비수가 입을 모아 주심의 판정이 상대 에이스에게 지나치게 가혹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축구계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날 주심의 판정이 단순한 오심 한두 개 수준을 넘어서서 경기 전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승패의 향방을 완전히 비틀어버렸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내부 증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 매체들과 분석가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주요 스포츠 방송의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손흥민에게 선언된 파울 장면들과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파울 장면들을 조목조목 교차 검증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유명 패널은 손흥민에게 적용된 판정 기준은 마치 다른 스포츠의 룰북을 들고 와서 적용한 것 같았다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받던 플레이들이 왜 이 경기에서는 모조리 공격자, 반칙으로 둔갑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심판이 스타 플레이어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과도하게 개입하며 경기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꼬집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역시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아래에는 주심의 편파적인 판정과 샌디에고 수비수들의 과도한 헐리우드 액션을 비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명백하게 걸려 넘어졌음에도 온필드 리뷰조차 보지 않은 주심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MLS 사무국 차원의 공식적인 징계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매너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뛴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상실감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경기를 전술적인 시각에서 다시 되짚어보면 손흥민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상대팀에 안겨주는 전술적 공포감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 한 판이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팀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극단적인 밀집 수비를 펼쳐야 했고 심판에 유리한 휘슬이라는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그 수비벽은 진작에 산산조각 났을 것이라는 점이 상대 팀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으니까요. 손흥민은 비록 0대1이라는 쓰라린 스코어보드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그의 클래스와 영향력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축구라는 거친 전장에서 심판의 휘슬은 공정한 조율자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휘슬이 한 선수의 눈부신 재능을 억누르고 경기 전체의 서사를 왜곡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샌디에고사와의 경기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상대가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판정의 불공정함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씁쓸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커룸으로 향하는 터널 안, 묵묵히 축구와 끈을 풀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손흥민의 담담한 눈빛은 이 부당한 결과를 딛고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무언의 다짐처럼 그라운드 위로 길게 여운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